자, 백년위원회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차지호 의원님 모셨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민 의원 모셨고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AI 전문가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모셨어요. 그리고 AI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박구영 교수 모셨습니다. 이 시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제가 없는 동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없는 동안은 현지에서 식당 주문 받느라 바빠가지고 주문을 다 받으셨다고 주문 하셨다고. 전체를 다 받았어요 제가 이 서빙을 잘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오면은 메뉴를 2개 시켜야 되잖아요 보통은. 4개 시키게 만듭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뉴스를 뒤져봤더니 이거 엄청난 일이 있었더만요. 메가 프로젝트가 진짜 메가던데. 그렇죠. 이제 다른 거는 메가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이거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 정도면 초격차 나겠지. 그렇지. 이제 중국이 우리하고 많은 부분에서 경쟁하잖아요. 특히 이 영역에서 중국이 이 의미를 바로 짚었더라고. 이것은 한국이 배팅한 것이다. 미래에. 향후 20-30년 구군을 걸고 배팅한 거다. 이 정도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그 단위가 중요한 게 1000조, 2000조를 뭐 이 정도로 과감하게 자본이 몰린다는 거는 이걸로 형성된 시장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블랙럭이랑 얘기했을 때 이 단위를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AI 시장, AI로 인해서 형성된 시장,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치했던 게 경단위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얘기해요. 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경단위의 시장이 형성되니까 우리는 몇 천조의 단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남겨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기업 투자 계획이 아니야. 이거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에요. 보니까 단위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안 그려져. 그 수준이. 더 그리셔야지. 지금 그걸 들으면서 AI 쪽은 지금 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전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의 이유가 1000조가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조가 기본 단위다.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3가지인데요. 3가지 프로젝트를 말했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세수도 계속 확보가 되고 그래야지 분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하나만으로는 수요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반도체는 공장 라인 깔고 그다음에 생성을 하면서부터 좀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생산라인이 또 깔고 하는데 그 사이클을 탄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수요가 폭증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이 와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이닉스 쪽에 이제는 공급망을 관리를 하겠다는 것과 함께 수요 창출 부분이 같이 있었어요. 피지컬 AI,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리고 로봇, 그다음에 게임 이런 회사들을 만났었다고요. 그거는 수요 창출 부분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만으로는 지속 가능성 확보는 완전히 100% 이게 100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AI 시대에 석유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원유. 이번에 그래서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걸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다 활용하는 피지컬 AI. 그래서 수요가 연결이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요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성 확보가 되겠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뭘 다르기까지. 그냥 보태주세요. 이게 수요라고 보기보다 지금은 공급망을 잡고 있는 거고 AI로 형성된 수요가 뭘지를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AI의 인프라에는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AI 사회로 전환돼서 AI 수요 자체가 양적으로 커질 거라는 건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를 모르는 것 같고 근데 한국에 모르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피지컬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인프라 투자는 언제나 그렇죠. 안정형 투자예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건 한국이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인프라에 투자를 했을 때 안정형 고수익. 왜냐하면 이 AI 수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폭증할 거기 때문에 AI가 사라질 일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차에 들어가는 것도 차가 이제 커넥티드 카 됐을 때 지금 자율주행차 됐을 때 차에 들어간 반도체가 한 10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AI가 어떤 식으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자체는 폭발할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AI가 어떤 수요를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보는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는데 인터넷 시대에는 플랫폼 기업이 승자였다. 그렇죠. 구글과 유튜브가 승자였지. 네. 페이스북이 승자였고. 근데 AI 시대는 생산 체계를 가진 국가가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왜냐하면 기술이 희소한 게 아니고 생산 능력이 희소한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진 생산 능력이 희소한 거 아니에요? 그 압도적이고 이 압도적인 그 생산 능력을 계속 초격차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지금 투자 아닙니까? 인프라에. 근데 그걸 기업만으로는 안 된다. 그 기업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뭐 용수든 발전이 다 국가가 백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가 플랫폼이다. 굉장히 명쾌한 정리라고 봅니다. 국가가 생산 플랫폼이다. 주제가 국가로 건너가기 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수요의 테인 연결망이 국가 자체 내에서 만들어질 때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고 아주 꼭 교수님 같아요. 맞아요. 교수 의원님은 공급망에서의 지속 가능성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지속 가능성을 조금 다른 층위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나라 간 것도 어느 순간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달나라는 멈출 수 있어요. 미국은 멈췄죠. 멈췄어요. 달나라를 그래서 수십 년간 안 갔어요. 네, 사람들이 모르는데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하는 광주 시민자유대학에서 3, 4년 전에 AI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많은 AI 전문가예요. AI에 대한 사회학 또는 AI에 대한 철학이 아니고 AI 기술 전문가들을 불러보면 특징이 그분들이 꼭 AI 1기 겨울 뭐 2기 겨울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AI도 그동안은 갈 수 있다 하다 못 가니까 한참 멈추고 가다가 멈춘 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쉽게 말하면 멈출 수 있는 차원이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케이. 그게 왜 끝났냐 하는 거거든요. 다른요. 60년대 후반 69년에 창립했나? 창립하고 나서 50년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거야. 달 착륙 안 해도 인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AI도 지난 20년 동안 그런 굴곡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아니야. 왜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것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지. 미토스 같은 거 보세요. 네. 최근에 풀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버릴 수도 있어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탈란티아가 수행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각 나라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AI와 관련된 체계로 변환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도전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국가는 대한민국 최초로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탄생한 거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빅테크라고 말할 만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 글로벌 빅테크라고 해야지. 글로벌 빅테크인데 이제까지 다른 빅테크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원래도 우리나라는 빅테크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인데 차이가 뭐였냐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와 관련된 이 첨단 산업과 관련된 메머드급의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비교적 안 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영역에도 AI 엔트로픽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거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 빅테크 네트워킹 안에 있는 빅테크가 됐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됐다. AI 생태계 내에서도 그렇죠. 원래는 의리였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기술에 종속된 그런 업체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도권이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니네 이제 못하잖아. 100년 위원회답게 좀 우리는 네. 크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잔잔한 얘기는 단데서 하니까 근본적인 AI 시대의 변화는 지금까지 근대 국가 체계, 근대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자본이랑 사람이 생산을 했잖아요. 전 세계 GDP는 자본과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요. 여기서 만든 생산으로. 근데 여기서 사람이 이제 AI로 대체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맞아. 우리가 수천조를 투자한다고 해도 전 세계 GDP를 보면 아주 극히 일부인데 아직도 펼쳐나갈 시장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전환 과정을 이게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가가 결국 우리가 가진 경제 자체를 뒤바꿔 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메가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를 구조 대개혁이냐라고는 이해했잖아요. 구조에 관련해서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조를 얘기하면 항상 뭘 얘기한다? 주체를 이야기해야 된다. 주체하고 행위 주체. 이거 나중 이야기예요. 어려운 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첫 번째 저 지금 되게 중요한 주제죠.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렇게 기울이면 안 돼요. 갑자기 이야기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때는 막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저 여기 처음 와가지고 100년 위원회 하려면 사실은 100년지 대개는 교육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야 해야 되는데 돼요. 그러면 짧게 해주세요. 구조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가와 빅테크 간의 관계 보면 미국식이 있고 중국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델로 보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모델은 중국식 모델, 미국식 모델을 일정 정도 수용하면서 우리식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국가와 빅테크만의 구조로 보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시민의 영역, 시민사회 영역을 또 다른 주체로 형성해야 된다.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국가 주도였고 그렇죠. 미국이 기업 주도였는데 네. 우리가 이거 장점을 잘 섞어야 되고 예. 플러스 시민사회 영역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시민사회 영역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는 빅테크가 지금까지 많은 연구도 있어 왔는데 그중에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가 과연 애플의 모든 기술은 어디에서 비친 것인가? 애플의 것은 누구의 것인가? 그럼 애플의 모든 기술을 연구를 한 거예요. 토대를 연구하고 구조를 형성하면 대부분의 것은 사회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애플의 성과는 이익은 사유하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부작용, 그로부터 생겨나는 위험 요인은 사유화하는 이것이 미국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범 실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런 그걸 마인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반대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위험도 성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험은 시민사회에 주고 사회가 하고. 이익은 기업만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그거를 앵글을 좀 달리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 이야기가 지금 키워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산업의 그러니까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요 사이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도 지속 가능성 있어야 사실은 기업도 지속 가능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 한쪽으로만 몰리게 됐을 때 처음에는 기업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다 굼는 것이다. 그렇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회는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하지 않다. AI 전환 기본사회 전문가죠. 맞습니다. 법안도 만들어놨어요. 소득 격차만 만들어내는 거죠. 자산 격차만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김용우 시장이 분배 얘기를 넣었거든요. 좋은 분배가 네.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가 그 선순환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가 그걸 유비시켜 보면 한국의 산업화가 7, 80년대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산업화를 이뤘을 때 우리는 다른 한쪽으로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새로운 설계들을 해왔던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역할은 7,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갔던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이 지금 압축적으로 4, 5년 안에 다뤄야 되는 시기가 왔고 이게 한국의 기회가 된 거는 이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게 사실 유럽에서 먼저 한 1, 200년 전에 먼저 시작한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국이 7, 80년대, 90년대까지 했던 거를 유럽과 동등하게 우리가 100년, 150년 전에 했다. 그리고 복지제도라든지 아니면 노동법이라든지 이 모든 거를 한국의 정치제도가 먼저 발명을 했다. 그러면 한국은 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AI 시대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설계하고 발명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세기의 유럽과 미국 같은 역할을 이제 21세기 다음 100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메가 프로젝트는 사실 산업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산업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문성은 사실 민주당의 전문성은 민주화예요. 이 사회를 설계하는 거. 그럼 이 메가 프로젝트 얻어지는 막대한 공공재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가 선순환을 설계할 것인가 네. 이게 핵심이다. 저는 그 부분 가기 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더 근본적인 걸 근본적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짧게 해주세요. 예를 제발. 들면 예. 라디오, 영화,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을 때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매체의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정서, 감각의 민주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매체가 없었을 때는 모두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매체가 지금의 매체는 어디서나 목소리가 있잖아요. 어디서나 목소리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민주화가 오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노사모 현상에서부터 이재명의 1위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매체와 함께 디지털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첨단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I는 단순 매체인가 아니면 매체 이상의 에이전트 또는 액터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AI를 매체로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AI는 비록 지능과 감성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자율적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인가 이런 주제가 지금 큰 논란이에요. 그 주제는 가지 맙시다. 가지 말고 네, 가지 말고 그 얘기 왜 가자면 지금 요 얘기는 AI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와 연관된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이전에 집중하는 거 뭐냐면 AI로부터 생겨난 성과 또는 이득을
어떻게 사회화하고 공유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는 이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 사람들은 이 메가 프로젝트를 그냥 기업의 프로젝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도 이 생산력이 격차를 유지하는 그런 투자인데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여기 끌고 와서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엄청난 초과 세수도 나오고 초과 이윤도 나오는데 그걸로 아까 이제 시민의 영역 어떻게 좋은 분배로 선순환을 설계할 것인가 이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덩어리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 얘기하잖아요. 보수에서는 항상 경부고속도로. 그거는 후진국이 어떻게 따라잡을 때. 따라잡으려고 했나. 그 루트를 빨리 탔다. 지금 동남아 국가들보다 그 성과인데 그거는 고속도로가 뻥 뚫렸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델이 되는 건 아니야. 다른 나라에 이미 선진국엔 고속도로가 있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다른 나라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미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네. 그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어떻게 이 선순환을 만들 것인가. 하나는 이 지도를 어떻게 그릴 것이고 이 지도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고 베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네, 왜 좋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특히 앞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할 일이 있거든요. 지금 행정부가 선순환을 위해서. 행정부가 지난주에 이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함으로써 의지를 보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에서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된 법안을 이미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그걸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선순환을 만든다는 그렇죠. 것인가? 예.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같이 손을 잡고 가면은 이건 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좋고 엄청난 세수 혹은 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입법부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 법안으로 그래서 정책실장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전에 읽다가 몇 가지 아주 마이너하게 조금씩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반도체 한쪽에만 집중된 뷰는 좀 더 넓히심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피지컬 AI 심지어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이걸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제는 입법 발의하고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순환에 대한 말씀이시고 우리 네. 차지 의원님은 가보지 않은 길 네. 그걸 우리가 제시하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보지 않는 일을 제시하는 게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1,000조를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조의 수요처가 어딜까? 국내에 있는 기업으로 이게 충족이 될까? 1,000조 정도의 단위의 AI 데이터 센터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여러 국가의 AI 수요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수요가 어디서 발생될까를 예측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인프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가 예측이 아직 제대로 되고 있는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 이 그 AI 데이터 센터가 1,000조짜리를 어디다 써요? 쓰이긴 쓰일 것 같으니까 짓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한 쓰임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단위의 AI 사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결국 지식 산업에 AI 전환들이 있을 거고 의료나 교육이나 이 모든 것들이 AI 기반으로 바뀌어 나갈 때 그게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수요층이 될 것 같아요. 유엔 산하의 그 기관들도 이걸 쓰게 되겠죠. 그렇죠. 유엔과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이 결정하게 되는 거는 어떤 AI 플랫폼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 교육, 금융을 전환시킬까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의제를 걸어야 돼요. 그 개발도상국과 그렇지. 식민지를 같이 겪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식민화된 접근들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잘 살 수 있는 이제 블록들을 만들 수 있게 했던 게 저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한국이 가진 이렇게 AI 기본사회를 글로벌하게 공유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개입들이나 정책적 개입을 같이 하는 게 잠깐만요. 너무 그래서 지금 속도가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덧붙여서 하자면은 속도가 좀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이야기를 막 펼쳐 나가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 번에 다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부르기만 하면 그냥 처음 다 끝내려고 그래. 잠깐만요. 국가얘기부터 완성 좀 하고. 잠깐만요. AI 데이터 센터 이혜미 수요 얘기해야 의원님은 되는데. 분배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시면 되고 차주 의원님은 이제 길을 새로 닦아야 되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 그럼 누가 이용할 거냐? 유엔 기구들이 와서 이용하고 그리고 그 이용하게 되는 길 자체가 처음 있는 길이라 한국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플랫폼은 여기서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유럽 거를 배웠잖아요. 19세기, 20세기 유럽이 만든 걸 우리가 배웠는데 21세기에서는 요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세계가 공유하게 될 것이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럼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유엔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20억 인구는 사용이 돼야지 이게 데이터 센터가 1,000조짜리가. 의미가 1,000조짜리가 의미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그걸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럼요.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리전별로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 아시아에는 아시아의 AI 데이터 센터 허브가 없습니다. 그걸 없는 우려하는 상태고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들이 지금 돈 싸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호주를 할지 인도네시아를 할지 일본을 할지 한국을 할지 보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나라 하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거를 쓰게 만드는가가 거.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끝이 아니고 AI 데이터 이번 주 센터 내내 할 테니까 제발 좀 그만 좀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법 철학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법 철학적으로.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데니 노드릭이라는 미국 하버드의 정치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세계화, 국민국가, 민주주의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초세계화, 초세계화, 국민국가,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한 나라가 중국은 없다는 꼭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재 지금 메가 프로젝트가 이 세 개가 다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국가적이면서 국민국가적이고 동시에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미국은 유지시켜야 된다. 초국가적이었다가 이제 국민국가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 양자택일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는 세 가지 길을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가 아까 말한 대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고 플랫폼 형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 차원, 사용 차원, 공급 차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가가 플랫폼이다. 국가가 플랫폼이 된다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영화에서 굉장히 좁은 그렇죠. 지금 그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맞아요. 않다. 이런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 100년 만에 온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1, 2년 남아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입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우연찮게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통과해서 이 길로 와라 하고 길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걸 통과 못하면 누군가 먼저 나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뭐 하게 될 텐데. 이게 위기인 게 기업들이 사회 시스템을 점령을 해나가고 있어요. 예전에 사회 시스템은 국가의 영역이었는데 지금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인 플랫폼을 사회 시스템 플랫폼을 기업들이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건 반드시 국가가 가져가야 퍼블릭 돼. 거버넌스 안으로 넣지 않으면 큰 위기가 됩니다. 노동 문제. 미국 보세요, 미국. 네, 굉장히 큰 위기가 됩니다. 미국처럼 될 수도 있어요. 뉴욕은 더 이상 혹은 뭐 런던은 더 이상 일반인들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가거든요.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저희가 100년 이후에 계속 한다니까. 100년은 해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분배 얘기하기로 하고 새로운 길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플랫폼이 될 것인가 얘기하기로 해요.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제발. 100년 이후에 계속 한다니까 한 번에 다 끝내려고. 이렇게 이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겠고 우리가 부를 때 바로 오시기나 하세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